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솔로 지옥 2의 김진영 씨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솔로 지옥을 몰아서 보고 김진영 씨에 대한 분석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분석이라기보다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좀 같이 어떠한 방송을 본 사람으로서 감상평을 함께 나눈다 정도로 좀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진영 씨에 대해서 이제 좀 세세하게 다루기 전에 전체적인 좀 총평을 들려드리면 이제 그런 인상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자기 속내를 감춘다. 그리고 사람을 뭐 쥐락펴락한다. 이제 그런 인상들을 좀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첫인상은 좀 그렇게 보였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예측 가능한 사람이다. 이 예측 가능하냐 아니냐는 그 사람이 결국 신뢰도거든요. 근데 지영 씨는 절대가 하고자 하는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최대한 솔직하게 말하려고 애썼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런 행동들이 이런 연애 프로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행동, 그리고 자기 중심을 워낙 잘 잡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평소에 느끼던 패턴과는 다른, 그러다 보니까 좀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진영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겠구나, 어떤 사람이구나, 그리고 뭐에 기반해서 행동하는 사람이구나 정도를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사람이고 굉장히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자기의 마음이 50이면 최대한 그걸 50인 걸 스스로가 확인하고 50이라고 표현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어. 뭘 자기 마음을 필요에 의해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과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휘두르기 위해서 그 마음을 숨긴다거나 이제 그런 용도로 행동을 하는 사람은 확실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또 장면으로 세세하게 들어가 봐야죠. 자, 진영 씨가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진영 씨가 멀리에서 실루엣이 보이자 사람들이 이제 환호를 하죠. 왜냐면 이전까지는 남자 출연자가 넷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진영 씨의 등장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일단 예측할 수 없었고, 두 번째는 진영 씨도 긴장을 했겠죠. 이렇게 처음 가는 자리에서 긴장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긴장에 잡아먹히는 사람이 있고, 긴장 자체를 좀 즐기고 자기 중심을 잡는 사람이 있는데, 발표를 하려고 연단에 올라가는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 앞에 청중이 있고 발표 장소가 있어요. 청중 바라보지도 못하고 앞만 보거나 고개를 숙이고 긴장해가지고 뻣뻣하거나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일단 아마추어로 보여. 아니면 반대로 나가면서 청중들한테 막 인사를 해. 그러면 어떻게 보여? 전문성이 떨어져 보여. 물론 이제 이 사람의 전문성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패턴을 깰 수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 교수야. 교수 입장에서 학생들한테 인사를 하고 나가도 내 권위가 크게 헤쳐지진 않아요. 재밌는 교수님이네? 이러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떤 물건을 소개하고 물건을 팔아야 되는 입장에 어떤 우리 기업의 물건을 팔아야 되는 내가 기업의 CEO야. 그런데 그 고객들 앞에서 이러고 있다가 그거는 뒤에 다른 게 받쳐주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죠. 너무 가벼워 보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지금 진영 씨의 이런 태도는 여유 있게 청중들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가 발표해야 되는 장소, 여기서는 이제 발표는 아니지만 거기로 천천히 걸어가는, 그리고 이 템포를 빨리 걸어가는 사람은 내가 빨리 해치워버려야지 무슨 생각, 긴장이 보여. 근데 긴장을 안 할 수는 없어. 그러면 걸음걸이를 최대한 자기 원래 템포에 맞추는 거야. 그러면서 긴장이 늦춰지는 거야. 그리고 청중들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보러 온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자기 최면도 걸고 자기 암시를 걸고 그리고 원래 템포대로 하면서 긴장 늦추고, 그게 지금 진영 씨의 태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유랑 전문성이 같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전문성이라는 표현은 이제 발표자에게 해당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카리스마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이나 회사나 이런 데서는 이제 권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권위라는 게 뭐 어떤 권위의식에 찌든 나쁜 것,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또 권위라는 게 어른만 가지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내가 얼마큼 신뢰할 수 있는가, 그 나도 모르게 신뢰하게 되는 그 정도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진영 씨의 저 걸음걸이, 원래 저 사람의 템포, 긴장하지 않은 저 사람의 템포를 지키면서 그리고 시야도 전체를 보는 넓은 시야를 보여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긴장하지 않은 것들과 이런 전문성을 함께 펼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 사람한테 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긴장한 상황에서는 여유를 연기해서라도 여유를 얻어야 돼. 거의 이제 첫 등장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누구나 처음엔 긴장하거든요.
긴장을 안 하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예요. 거기에서는 그 긴장을 다루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긴장을 즐긴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내가 나 좀 긴장했네? 그래. 여기 사람들이 있구나. 바다도 있고 참 풍경 멋있네. 시야를 넓게 갖는 거지. 근데 긴장에 매몰되면 내가 발표해야 되는 장소, 내가 도착해야 되는 저 지점, 그 점밖에 안 보여. 아니면 아무것도 못 보고 바닥만 보거나. 일단 시야를 넓게 갖고 템포를 내 템포로 맞추면서 걸어가는 거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 동작만 보고도 이게 여유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의 태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태도를 보고 그 태도를 가졌던 사람, 혹은 그 태도를 한 번도 못 봤다면 그 사람에게 호기심을 갖겠지. 그 태도를 가졌던 사람과 매칭을 시키거나 호기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진영 씨의 이 등장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카리스마 있는 등장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발표 장소나 아니면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의를 갖추되 자기 템포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시선 처리도 이건 내가 발표 강좌할 때도 그러니까 발표 강의할 때도 많이 가르쳐 드리는 건데, 여기서는 진영 씨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청중들과 시선을 마주치잖아요. 그 시선을 마주치는 게 문장 단위로 마주쳐야 돼. 무슨 말이냐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예를 들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여유 있게 시선을 마주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시선을 받아보고 사람들 보고 이랬지만 받아보고 사람 보고 있으면 정신없지, 어지럽지. 그러니까 저런 것도 템포가 되게 중요해요. 자기 템포를 지키고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진영 씨의 템포에 끌려온 거야. 분위기를 그래서 휘어잡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템포를 지키고 있거든. 자기 시야를 넓게 가지면서 자기 템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휘어잡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발표장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기 각자가 조금 차이를 둬야 되는 건 얼굴 표정에 어느 정도의 미소를 띌 거냐. 그거는 이제 자기가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해야지. 너무 과한 미소는 없어 보일 수 있어. 그러니까 신뢰가 가는 정도의 밝은 미소 정도. 그런 게 이제 가장 적절한데, 그거는 자기 외모와 자기 미소의 그런 특성에 좀 맞출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멀리에서부터 지금 저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걸어오는데 한참 걸렸을 텐데, 저 거리를 걸어오면서 여유 있는 표정을 유지하고 그 시선, 자기 템포를 유지하면서 온다는 거는 쉽지 않거든. 긴장이 완전히 풀렸다가도 저렇게 사람들이 뭔가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면 사람 마음이 쪼그라들게 돼 있어. 근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담대한 태도, 그리고 자기의 리듬을 지키면서 왔다는 거는, 그거는 진영 씨가 보통 사람은 아닌 거지. 담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는 건 확실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발표를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강의도 발표잖아. 그리고 회사에서 임원을 할 때도 직원들 앞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있었던 그 임원을 했던 회사 자체가 그 CEO들을 또 교육하는 데다 보니까 계속 또 교육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퍼실리테이팅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계속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내가 계속 경험했던 거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도 되고 리허설도 그냥 자동으로 오랫동안 해온 거니까 이제 그 긴장을 다룰 수 있는 법이 생겨요. 근데 나도 예를 들어 저런 데다 딱 던져놓고 저기서부터 걸어오라고 했으면 내 템포를 지킬 수 있었을까? 못 지켰을 것 같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멀리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막 긴장돼가지고 막 발이 처음엔 좀 여유있게 가려다가 발이 막 빨라져. 그래서 천천히 가야겠다. 다시 또 나 긴장했구나. 긴장 내려놓고 천천히 가야지. 또 천천히 가다가 나도 모르게 발이 막 빨라져. 막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저건 어쨌건 자기의 어떤 모습을 떠올리고 그 모습에 맞춰서 자기의 행동을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멋있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나는 그거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지. 그리고 인사를 하고 웃으면서 자리로 들어옵니다. 다른 이제 출연자들은 조금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난 거니까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인상으로 남아서 그렇지, 인상은 좀 이 사람이 무례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처럼 인상이 느껴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진영 씨의 이런 워딩이나 진영 씨의 태도를 보면 절대 무례한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의를 갖추는 거고, 만약 진영 씨가 내가 아는 동생이었다면 무뚝뚝하지만 예의 바른 동생이라고 나는 기억할 것 같아. 그러니까 첫인상은 무뚝뚝함 때문에, 그리고 자기 중심을 확실히 지키는. 근데 이게 이제 직종에 따라서는 어떤 직종에 가면 사회성이 없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는 성향인 건 사실이지.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직종에 가야 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진영 씨가 현명한 사람이니까 알아서 잘 찾아갔겠죠. 처음에는 낯을 가리지만 이제 재밌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다. 친해지면. 취미는 이제 뭐 오토바이.
남한테 보여진다거나 누군가와 어울리기 위한 그런 취미는 아니죠. 자기 세계가 확실히 강한 사람이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겠구나. 운동도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운동 수행 능력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이성을 봤을 때 딱 3초면 느낌이 온다. 그래서 솔로지옥 참가했을 때 3초 안에 느낌이 오는 여성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근데 진영 씨가 한번 정한 거를 밀어붙이는 그런 진영 씨의 특성? 그리고 조금 어떤 좌절이 있어도 그냥 꿋꿋하게 해내는 진영 씨의 그런 장점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을 했다면 조금 더 많은 선택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드는데 이거는 뭐 진영 씨의 어떻게 보면 삶의 가치관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꼭 이성관이 아니라 이거는 진영 씨가 한번 정하면 그 안에서는 어쨌건 고통과 힘든 게 있지만 그거는 그냥 과정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부분과도 밀접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고심하고 고민하고 선택한다 한들 그 안에는 어차피 고통이 많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곳을 최선을 다해서 밀어붙여 본다라는 게 진영 씨의 어떤 철학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3인 셋이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자, 셋이서 줄다리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아니 이건 내가 진영 씨를 뭐 까내리려는 게 아니라 이 각도 자체가 약간 진영 씨가 유리하게 잡혀 있긴 해요. 이 힘의 중심으로 봤을 때 각도가 이제 벌어진 쪽이 양쪽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이 각도가 상대적으로 좁은 진영 씨 쪽에서 힘이 그 방향에 맞는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게 처음에 시작을 했어. 혹시라도 이런 삼각 줄다리기를 하면 이 줄을 잡아주는 사람과 최대한 등 쪽을 가까이 붙어버리면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조금 더 뒤로 가면서 이 각도를 벌리겠죠. 그러면 나중에 순간적으로 튀어 나갈 때 이걸 A, B라고 봤을 때 갑자기 뭐 이 물리 강의를 하고 앉았네. 벡터 값 나오고 스칼라 값 나오고 할 것 같아. 그렇게 각도가 유지돼 있긴 한데 뭐 근데 어쨌건 이것도 뭐 운이죠. 이것도 그리고 이 각도가 똑같이 유지돼 있었다 하더라도 진영 씨가 뭐 충분히 이겼을 만한 실력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팽팽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면 진영 씨가 이제 우승을 하면서 두 번째 분과 네 번째 분, 그래서 서은 씨와 신슬기 씨. 여기서부터 이제 슬기 씨와 진영 씨의 인연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슬기 씨가 아까 진짜 좀 멋있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나덴 씨가 얘기해요. 직접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고. 제가 나덴 씨 편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덴 씨가 굉장히 솔직하고 그리고 선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좀 독특한 면이 있긴 한데 왜 선한 인상을 받았는지는 제가 그 나덴 씨 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깃발 뺏기에서 막 달려갔다가 이렇게 차분하게 했던 그런 거에 있어서 슬기 씨가 너무 멋있었다. 이미 좀 남다른 면을 발견을 한 거죠. 그러면서 두 사람은 이제 특식 데이트를 하러 진영 씨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첫인상 그대로 이제 거목할 것 같다 이러면서 어떤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내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인연이 될 때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도 이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실은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속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보여주고 막 멋진 모습 해야지 이런 것보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멋진 사람의 어떤 특성을 내가 잠깐 보여주면 이 사람은 알아서 나머지 퍼즐을 맞춰가죠. 반대로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바보 같은 사람의 어떤 내가 퍼즐을 주면 이 사람은 나머지 그 퍼즐을 맞추죠. 슬기 씨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슬기 씨는 어떨까? 슬기 씨가 지금 뭐 연애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슬기 씨에게 대시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슬기 씨가 연애를 많이 안 했어. 그 이유는 자연스럽게 눈이 높을 수밖에 없기도 할 뿐더러 이제 그런 자상하면서도 자기 능력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아빠가 어떻게 보면 남자의 기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기 씨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만의 기준이 생기겠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얼마 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이 히스토리를 소설로 써보면 그러면 슬기 씨는 그동안 예를 들어서 뭐 10번의 대시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10번 더 받았겠지. 근데 10번이라고 그냥 치고. 그러면 그 10번의 남자를 다 거절했어. 왜? 자상하지 않아서? 그건 아니겠지. 진실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슬기 씨 앞에서 긴장하고 어버버 했겠죠? 그냥 뭐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별로였겠지만. 그런 편안하면서 자상하면서 능력 있는 그런 남자를 자기는 평생 가족으로서 지내다가 어느 순간 자기 앞에서 막 긴장하고 어버버 하는 사람을 보니 이게 눈에 차냐고. 근데 한편으로 이제 지금 진영 씨가 슬기 씨 앞에서 보이는 그 퍼즐은 어때요?
슬기 씨가 지금까지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보였던 퍼즐과는 전혀 다른 조각이 있어. 그러면 일단 그동안에 만났던 거절했던 사람들 그룹으로 안 들어가. 그런데 내가 아무리 슬기 씨한테 자상하게 대하려고 하더라도 슬기 씨가 그동안 거절했던, 대시해왔던 사람의 그룹에 들어가면 끝이야. 슬기 씨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거지. 설명이 좀 잘못되는 것 같기도 한데, 하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 또 이게 다른 장면에서 또 풀어나갈 수 있는 장면이 있겠죠. 그럼 서은 씨는 과묵하고 또 이러면서 물어보죠. 은근히 뭔가 재밌기도 하실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 갑니다. 첫인상이랑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반전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대죠. 기대를 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그리고 오래 기다리셨어요 할 때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그리고 더우시죠라는 말에 네네 한단 말이에요. 이런 표정 변화나 톤 변화가 없어서 그렇지 오래 기다리는 말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어쨌건 내가 그냥 혼자 기다린 거니까 내가 그냥 힘든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왔을 때는 더운 건 어차피 같이 더운 거잖아요. 안 덥다고 한다고 안 더워지는 거 아니잖아. 그거에 대해서는 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만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하고 혹은 뭐 좀 겸손한 정도, 겸손한 면도 있는 평범함인데, 그게 진영 씨가 하니까 좀 특별해 보이는 이유는 톤과 표정 때문이야. 보통 여기에서 내가 이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앉고 뭔가를 질문을 받으면 이게 내 중심을 잡기가 힘들거든요. 이제 더우시죠? 그랬더니 전 괜찮은데 뭐 좀 더우세요? 보통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표현이 더 안전해. 그러니까 내가 내 중심을 잡고 갔을 때 내가 중심을 잡고 가는 나의 특성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영 씨 같은 스타일을 극혐하는 이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첫눈에 너무 거만해 싫어. 어떻게 저렇게 매너가 없어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면도 있고, 여기에서 지금 슬기 씨를 중심으로 진영 씨에 대해서 너무 좋은 면만 봐버리니까 진영 씨가 좀 불편한 누군가가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그런 부분을 드러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은 씨가 감사하다고 합니다. 자기를 뽑아줘서. 근데 여기서 또 진영 씨가 그냥 아니에요 하면서, 이게 만약 거만한 사람이라면 감사합니다 했을 때 네 이랬을 거라고. 근데 아니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영 씨의 이런 텍스트를 보면 평범해서 살짝 그 겸손에 가까워요. 그렇게 보일 때가 많아. 근데 이제 저 톤이나 자세가 평범하지 않은 거지. 딱 그 자기 그걸 지키고 있다는 거. 근데 자세랑 저런 톤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한쪽 방향으로 가면, 그러면 이 사람은 예측 가능한 사람 혹은 과한 사람이 돼요. 근데 비즈니스에서는 그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상사를 의전한다. 그랬을 때는 뭐 이렇게 약간 깍듯한 태도와 깍듯한 말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진영 씨가 건방진 태도는 아니니까 이런 톤과 이런 거는 자기를 중심을 지키면서 말은 약간은 겸손에 가까운 말투로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자기 색깔이랑 맞아야 돼. 그리고 이제 음식이 이제 돈가스가 나왔습니다. 돈가스를 바로 썰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영 씨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자기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거를 과시하지 않아. 그냥 해줄 거는 별로 말 없이 그냥 해주고,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매한 거에 대해서는 물어보고, 상대가 괜찮다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뭐 두 번 말하지 않아요. 좀 명확하고 선명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저렇게 그냥 굳이 막 이렇게 말하고 과시하고 다시 한번 확인받고, 그리고 확인받는 과정에서 또 자기가 그 확인을 통해서 또 한번 과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가스 썰어드릴까요? 이거 좀 작게 썰어야 맛있는데 어느 정도로 썰어드릴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 방금 말한 것처럼 과해버리면 또 이거 자체가 또 재미있을 수 있죠. 이게 약간 과시 형태로 가면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진영 씨가 정답이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에 맞춰야 된다는 거지. 돈가스를 썰면서도 얼마든지 농담도 할 수 있고 드립도 할 수 있죠. 그 과정에서 뭐 상대와 재밌으면서 거기서 또 매력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최악은 이제 상대한테 불필요한 거를 자꾸 물어보고 그걸 통해서 과시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내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인가 돈가스를 썰어놓고 먹는 거는 굉장히 미개한 행동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썰어놓고 먹는데 막 그래서 한동안 돈가스를 썰어놓고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막 그런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먹을 때마다 그 조각마다 썰어야 된다 그래서. 근데 뭐 나중에 가니까 뭐 유명한 집들도 아예 썰어서 나오는 데도 많더만. 약간 속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돈가스 썰어줘서 고맙다고 오자마자 이제 돈가스를 썰게 했다. 이제 괜찮다. 굳이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진 않죠. 아직은 뭐 긴장한 상태이기도 하고, 상대에 대해서 모르니까, 상대 기준점을 아직 못 잡은 상태니까, 진영 씨 입장에서는 지금
매너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고 있는 거지. 자기의 특성을 최대한 덜 드러내고 좀 차분하게 해줄 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의라는 건 튀지 않게 행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예를 들어서 돈가스를 자르면서도 농담을 얼마든지 던질 수 있는데 그거를 또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지. 예의라는 건 그렇게 하지 않는 거거든. 예의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중간의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랑 서서히 대화를 하면서 그 수위를 결정해 나가는 거지.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그걸 완전히 드러냈을 때 이 사람이 좋아하고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점점 드러낼수록 나도 이 사람에게 관심이 간다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좋은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처음에 이제 예의를 아예 안 갖추고 나의 어떤 특성을 딱 드러냈을 때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뭐 좋아하는 사람은 남는다? 뭐 그런 선택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사회성은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있죠. 그리고 이것도 센스 있었어요. 부먹 파세요? 하면서 이제 붓는데 절반만 부었지. 그래서 반반 해드리려고 저렇게 했다는데 저것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어 먹고 어떤 사람은 찍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슬기 씨랑 서원 씨가 둘 다 예를 들어서 찍어 먹는 사람이라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부어놓은 거 다 먹으면 돼. 이걸 뭐 물어봐가면서 하나하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딱 반 부어놓고 이 사람들이 먹고 남는 거 그냥 내가 먹어도 되는 거지. 먹어가면서 이 사람이 어떤 걸 찍어 먹나 보고 나는 남은 걸 찍어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진영 씨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나였어도 그냥 굳이 뭐 여기서 어차피 말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단둘이라면 내가 말을 조금 더 하겠지만 2대1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반 붓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안 부어진 쪽을 둘 다 먹는다. 그럼 내가 부어진 쪽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먹게 되나? 뭐 그 정도야 뭐. 이게 크게 막 대세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저런 걸로 너무 이렇게 막 대화를 오고 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저런 거에서도 또 하나의 소재가 돼가지고 대화를 이어가고 또 티키타카가 되고 서로가 긴장을 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을 너무 대화를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좋지 않아.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돈가스 썰어드릴까요? 네, 썰어요? 서은 씨는요? 썰어요? 네네. 어느 정도로? 네. 일단 썰어볼게요. 썰고. 그럼 이거 부을까요? 붓지 마요. 되게 찔쳐. 이 정도? 이 정도 부으면 될까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하는 거는 말을 해도 막 자꾸 그거를 복명복창하듯이 하면서 대화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뭔가 이 사람하고는 뭔가 서로를 알게 되는 것 같지 않다.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말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답답하죠. 대화에 진전도 없는 것 같고 서로가 알게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훅훅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상대를 빠르게 알아가는 방법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드세요 라고 말을 하죠. 저것도 이제 텍스트로만 보면 읽기에 따라서 되게 친절해요. 드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게 진영 씨의 톤하고 맞물리면서 좀 독특해지죠. 되게 표정 변화가 없으시네요. 이러면서. 카리스마 있어요라고 하지만 긴장돼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긴장한 것도 있고 매너를 지키려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진영 씨 자체가 감정을 드러내는 거에 익숙하지도 않고 그걸 원하지도 않아. 이제 그런 면은 있죠. 근데 진영 씨라는 사람 자체는 장난기도 있고 그리고 살가운 면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처음엔 그걸 어떻게 다 드러내. 처음에 어쨌든 자기 중심 잡아가면서 긴장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의 어떤 면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도록 어떤 편견을 심도록 하는 것보다는 어떤 자기 중심을 잡고 가는 게 이렇게 유리한 면이 많은 거죠. 그래서 왜 우리를 골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진영 씨가 첫인상이 되게 좋았던 것 같다. 그리고 밝으셔서 좋았고 예쁘셔서 좋았다. 진영 씨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거절하거나 약간 상처 주는 그런 쪽의 말은 좀 돌려하거나 포장하는데 진영 씨의 생각을 묻는 말에 있어서는 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실은 진영 씨가 배려가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쨌건 자기 생각을 물은 거니까 솔직하게 그냥 바로 대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말은 끝까지 유지가 됐었어요. 밝음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또 변할 수 있는 건데 예쁜 건 어쨌건 끝까지 예쁜 거잖아요. 뭐 얼굴이 변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서은 씨와 대화를 하면서는 이제 서은 씨가 진영 씨를 막 그렇게 밝게 대하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서은 씨 자체는 밝은 사람이 맞는데 진영 씨에게 좀 밝은 모습으로 대했던 사람은 또 다른 사람, 더 밝게 대한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근데 뭐 이쁜 거는 슬기 씨가
좋았다고 생각했으면 그건 유지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상형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진영 씨는 이제 느낌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대화가 좀 잘 통하면 좋은 것 같다. 외적인 거는 뭐 예쁜 사람이 좋다. 너무 솔직하죠? 그냥 자기 마음을 꾸미려고 하지 않았어. 이때부터 꾸미는 말이 없었고 이 뒤에서도 진영 씨의 전체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의 말을 보니까 진영 씨는 한 번도 말을 중간에 자기가 막 여기서 다른 말 저기서 다른 말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한편은 투명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슬기 씨는 이제 잘 웃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진영 씨는 이제 아직까지는 잘 웃지 않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뭐 슬기 씨 앞에서 많이 웃지만, 그리고 좀 닮고 리스펙트 할 수 있는, 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슬기 씨가 이상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야. 이상형이라고 생각해놓고 이상형이 전혀 아닌 사람을 만나서 확 꽂힌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 그러니까 이게 제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 애플의 어떤 아이폰 같은 게 사람들이 아이폰 만들어주세요 해서 만들어준 거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에 대한 이상형이 있을 때 아이폰이 딱 등장해서 짜잔 하면 저건가? 내 이상형이 저거였나? 라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걸 찾게 되지. 물론 이건 조금 다른 예시지만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건데 내가 알고 보니까 그거에 꽂히는 거지. 한편으로는 그런 전혀 다른 특성이 내가 꽂힐 게 두려워서 내 이상형을 다른 것으로 잡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형이 약간 감가상각이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모 같은 경우에도 보다 보면 뭐 엄청 이쁜 외모도 보다 보면 그렇게 엄청 이쁜 같이 느껴지진 않아요. 엄청 못생긴 외모 같아도 보다 보면 좀 그렇게까지 못생기지 않은 것 같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건 감가상각이라보다는 한계 효용의 법칙이 가깝겠구나.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치가 커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상형에는 이제 그런 걸 담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이상형에 너무 그 많은 비중을 둘 필요 없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상형,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소개팅을 나갔어. 아니면 뭐 어디 이렇게 누구를 알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상형이 뭐 나랑 전혀 다른 사람이 이상형이래. 그렇다고 까인 거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 이 사람이 이상형이 뭐 그건 뭐 어때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상형이라고 해갖고 내가 포기했으면 내가 지금까지 연애를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지 않다. 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다 저보다 훌륭할 테니까요. 그러면서 저녁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어제는 무가 나왔다. 뭐 무가 나오고 호박 나왔다. 이런 얘기가 진짜 뭐 믿기지 않지. 약간 내가 저기 진영 씨 입장이었어도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놀리는구나, 농담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그냥 식재료라고 해도 막 무랑 호박은 되게 상상하기가 힘들잖아. 나도 일화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무? 웬 무? 좀 과일 같은 거 넣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는 되게 좀 황당했죠. 약간 그만큼 여기는 지옥이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긴 지옥도다라는 거를. 나중에는 뭐 오겹살도 주더만. 처음엔 너무 세게 나왔죠. 이제 그걸로 요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물도 이제 저기서 길어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되게 믿기가 힘들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이제 놀리시는 것 같은데, 이제, 놀리는 거 아니다라고 이제 부정을 하죠. 화장실도 있긴 있다는 말에 이제 삽으로 파야 되냐. 근데 실제로, 이제 진영 씨가 UDT 출신이잖아요. 이제 UDT야 훨씬 더 힘든 훈련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병사들도 이런 야외 훈련을 갔을 때 이제 삽으로 파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지옥도인데, 이제 천국도, 그냥 호텔 가는 거죠. 그 럭셔리함을 또 맛볼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진영 씨가 갔다 왔나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슬기 씨가 여기 두 사람이 다 갔다 왔잖아요. 다른 남성분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슬기 씨는 물론 이게 밝혀질 일이고 이걸 뭐 숨기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말하고 싶진 않았을 것 같아. 지금 약간 진영 씨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긴 상태니까. 그러면서 슬기 씨가 서글서글한 인상 이런 걸 좋아하는데 진영 씨는 완전히 반대였고, 그래서 좀 긴장감이 저에게 색다르게 다가와서. 근데 저 긴장감이 되게 포인트예요. 저 긴장감을 이제 물론 저는 이제 엔딩까지 보고 이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 긴장감을 선택하진 않았죠. 그 긴장감과 같이 보상이 지워져야 슬기 씨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진영 씨한테 빠져들 텐데, 긴장감이 있는 상태에서 슬기 씨는 그 긴장시킨 상대에게 보상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지를 못했어. 그건 여기 시스템의 문제죠, 실은. 진영 씨가 운이 없었지. 운이 없었다고 할까요? 어쨌건 슬기 씨와 진영 씨 사이로 보면. 그래서 원래 이제 결국 당근과 채찍인 건데, 긴장감을 주는 거는 채찍이고, 그리고 그 긴장감 사이에서 어떤 보상, 뭐 행복감을 주고, 아니면 그래도 이 사람에게 신뢰를 받거나 이제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에게 점점점 빠져드는 게 사람 마음의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여기 특성상 진영 씨가 너무 인기가 많은 바람에 다른 분들하고 계속 청국도를 가버리니까 슬기 씨는 그 긴장감에 계속 짓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야. 그래서 긴장감을 각성하고 깨닫게 되는 거지. 그건 스트레스거든. 물론 이제 뒤에서 다른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건 저 부분을 좀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저 긴장감이 좀 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어제 누구누구 갔어요 청국도?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말씀하신 두 분, 같이 갔던 두 사람이 갔던 걸 듣게 됐죠. 어차피 알게 될 일이었는데 슬기 씨는 살짝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청국도에 갔다 왔을 때의 기억도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니었죠. 그 장면은 제가 나중에 따로 다룰게요. 그리고 지금 진영 씨가 그걸 알게 되는 것도 물론 당연히 알게 되는 거지만 그냥 무의식적으로는 불편함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진영 씨에게 호기심이 생긴 상태니까. 그러면서 진영 씨가 되게 또 독특한 부분이 있는 게 자기의 부족함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이나 긴장 이런 거를 다 말로 표현해요. 센 척 안 해. 그러니까 이런 태도나 뭐 이걸 가오라고 할까요? 이런 게 몸에 밴 사람이지 이 사람이 센 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센 척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 왜냐면 항상 이렇게 몸에 그런 게 배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기서도 봐봐요. 지금 이 사람들이랑 갈 때 내가 어디 가서 주눅 드는 사람 아닌데 다들 너무 멋있다. 다들 너무 멋있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좀 주눅이 들었다. 그런 말을 그냥 대놓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렇게 주눅이 들고 아니면 막 센 척하려면 그런 말 안 하거든.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자기 마음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가 난 좀 부족한데? 내가 좀 잘 못했는데? 그냥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허세와 가오의 차이가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을 감추려는 게 아니라 그냥 멋있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부심. 그리고 그 자부심 때문에 저렇게 여유 있는 태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거는 참 배울 만한 점이죠. 나든 씨가 이제 물어보죠. 거기서 다 보였냐? 근데 옷차림도 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이뻐서 그래서 기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쉽게 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처음 이제 오자마자 이제 남자로서 기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기는 또 약간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진영 씨가 가지는 굉장히 강점이지. 나딘 씨가 이제 놀라면서 아니다. 오늘 멋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딘 씨도 진영 씨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되잖아요. 진짜 짧게 얘기 나눴는데 아이 컨택도 잘하고 귀여운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뭐 이제 그러면서.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 편에서 이제 진영 씨가 뭐 다른 분들하고 얽혀가는 그런 내용들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 장면별로 좀 쪼개서 볼게요. 다루다 보니까 얘기가 좀 많아졌네요. 제가. 그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